땡큐. 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입체도형. 이 입체도형은 뭐 크게 어려운 입체도형은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구멍을 3개를 뚫어가지고요. 어떤 도형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을 부피를 구하래요. 그냥 뭐 기하 문제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큰 덩어리에서 이 막대기가 총 몇 번 뚫립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3번 뚫리지. 이 막대기 3번 빼야 돼. 3번 빼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이게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3번 빼면서 이 가운데가 3번이나 빠져버리잖아요. 몇 번을 다시 추가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원래 부피 x의 세제곱에서 이 기둥 하나의 부피가 밑면의 넓이가 y제곱이고 높이가 x니까 y제곱 x를 3개를 빼주고 한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모든 변의 길이가 y니까 그거를 2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y의 세제곱을 이렇게. 되니? 이거를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인수분해하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네. 저게 예전 기출문제라서요. 여기저기 심화 문제집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저 문제는. 자, 뭐 이 친구도 어렵진 않습니다. 3차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보통 3차식으로 나와 있어도 인수 하나는 주고 시작하거든요. 이거 상반 방정식이 아니라면은 인수 하나는 주고 시작합니다. 그 인수를 찾는 방법은 어차피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0이 되려면은 누가 없어져야 돼? K가 사라져야 돼. K가 사라져야 돼. K를 사라지게 만드는 숫자를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얼마를 대입하면 K가 사라질까요? 1이네 1. 1 한번 대입해 보자. 1 대입하면은 3 K-3 6-K 마이너스 6 뿅뿅 뾰로롱 로로로롱 사라지네요. 이렇게 인수 하나는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오케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는 내가 알아냈어.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데 최고차항이 3x의 세제곱이니까 3x의 제곱,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1차항 가지고 해볼까? 1차항이 6-k. 1차항은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6x 나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kx 나오면 돼. 이게 마이너스 kx 돼야 되니까 플러스 kx. 이렇게 되겠네요.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너는 이미 됐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고 인수분해가 될 때 k값이 가장 큰 것과 작은 게 뭐가 있는지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적당히 3하고 1, 뭐 2하고 3 또는 3하고 1, 6하고 1을 적당히 뒤섞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얼마가 되냐면 3하고 2일 때에는 9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돼? 11이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뒤집으면 6 더하기 3이니까 9. 좀 작네. 됐어요? 당연히 플러스 11이 있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도 존재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일단 10이라고 9가 나왔어. 여기는 어때? 3, 6, 9 나와.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서 하면은 벌써 이게 얼마야? 18이야. 지금까지 했던 숫자 중에 제일 절대값이 큰 수네. 그러니까 둘 x자로 곱하면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나올 거고 그것이 얼마? 19.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k가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9 해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38이라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뿅. 네, 저 정도 문제의 수준들이 이제 학교 내신의 일반적인 문제들이죠, 지금. 자. 계속 스텝 3도 한번 봅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는 할 게 많네. 일단은 첫 번째. 야, 4차야.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4차짜리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차. 아이고, 엄청난데요? 여튼
가보자. C에 관한 보기차식이긴 한데요. C에 대해서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 친구를 2차 함수처럼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 되나요? 여기는 C의 제곱에 C의 제곱, C의 4제곱 되려면 여기는 A 플러스, 일단 이거 쪼개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둘이를 곱해서 더하면 이게 나옵니까? 그러네요. 그쵸? A제곱 B제곱 2AB A제곱 B제곱 나오니까 이게 나와버리네. 근데 앞에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뒤에도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겠네. 아, 인수분해가 이미 이 문제가 인수분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요.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 먼저 이 친구가 0이라면은 얘는 뭔 뜻이야?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이 친구는 이야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길이보다 무조건 크니까 얘는 무조건 0이 안 되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A 플러스 B가 C보다 무조건 크니까.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건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고 이거 보고 찾으라는 거야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 오케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13이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합이 5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A랑 B랑 더해서 5다. 대충 찾아냈다 벌써. 얼마하고 얼마? 2하고 3. 참고로 고등수학에서 주관식,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그 숫자 중에 하나가 13입니다. 13. 13이 제곱수의 합이기도 하고 해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두 변의 길이까지 다 구했기 때문에 넓이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스텝 3였지만 그냥 아예 식 자체가 너무 차수가 커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부담되는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나요? 차수가 컸던 것 뿐입니다. 와! 이런 거 보면 개꿀! 근데 나 이 문제 좀 이상했어. 자, 보기차식을 풀면은 복이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겠어요. 세뱃돈도 많이 받고. 보기차식이에요. 이 친구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가 얼마냐? n이 1이다, 2이다, 3, 4, n에다가 쭉쭉쭉 대입했을 때 얘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구하래요. 일단 하나는 보여. n이 1이 되니까 벌써 5 나왔어. 그치? 아마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모두 구하시오. 자, 볼게요. 여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라는 친구는 인수분해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 또는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선생님 그냥 2차 마이너스 그거는 안 되나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예쁜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위의 꼴 아니면 아래 꼴이에요. 무조건. 이거 보고 동그라미를 찾아봅시다. n제곱의 개수가 빵이니까 n제곱의 개수로 처리를 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2를 했더니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아, 이거 동그라미가 헷갈리겠구만.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제곱은 4네. 그 동그라미가 2구만. 좋았어. 뿔만이 아닌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케이스도 한번 해볼까요? 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세모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세모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렇다면 세모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경우는 아예 발생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세모제곱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위에 있는 거 하나. 저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가 1이라고 1. 누가 1이야? 얘가 1이야. 얘가 작은 숫자니까. 그리고 얘는 그 소수가 돼야 돼. 그렇게 곱하기 꼴로밖에 안 돼. 네, 그래서 2차전 진행해 나가면 n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1이 돼야 되고 와우! 넘겨서 정리하니까 완전 제곱식 n-1의 제곱이 0이니까 n은 얼마? 1인 거 하나 딱 나오겠고 이해되었어요? 한 가지를 더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뭐가 있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소수인 걸 따져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소수인 걸 따져야 돼. 저기 내가 왜 x로 썼니? 여기 지우려고 하는 거 x가 아니라 n인데 내가 잘못 썼네. 수정.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수들이니까 n이. 그래서 와우. 그래서 뭐예요? 가능한 n값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는 얼마? 5.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모두 구하시오 해가지고 혹시 뭘 내가 놓친 게 있나 했는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모두 구하시오 했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아마도 이 문제를 확신을 갖고 풀 정도까지는 애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적당히 숫자 대입해보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숫자부터 나와버리니까 n에다 1대판 바로 5 나오잖아요.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쓰고 끝날까봐 아마도 그래서 페이크성으로 모으라고 넣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얘는 끝이에요. 이게 됐어요? 할만해. 자, 그 다음에 아하 3번 이거 어떡하지? 3번 비슷한 게 1단원에도 있었던 걸로 같은데 자 볼게요. 3번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봐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 있는데 루트 5인 1이 있어. 근데 여기에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데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어. 그러니까 지름은 2루트 5야. 그때 그 가로하고 세로를 A, B 또 C, D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나한테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있구나. 나한테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있어 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줬는데 AD-BC 서로 계수가 크로스 돼가지고 곱해지고 있어. 지금 요 값이 얼마이다? 10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래? AC 플러스 BD를 구하래. 자,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이상 이 식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풀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냥 수식으로 풀 때는 그래요. 저 절대 생각 못해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외워서 풀다시피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것을 관찰해서 봐야 되는데 봐봐. 자, AD-BC를 제곱하고 거기에다가 AC 플러스 BD를 제곱하면은요 두 개를 더해버리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있는 항이 사라져버립니다. 더해버리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처음에 도입부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두 번째 풀에서 가능해. 근데 그거를 그냥 이 문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아마 그런 배경 지식 속에서 탄생을 했을 텐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전개한다. 전개 뿅뿅뿅. 자, A제곱 D제곱 제곱만 먼저 다 쓸게요. B제곱 C제곱 저기 뒤에도 제곱만 쓸게.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봐. 가운데 있는 항은 이것의 2배야. 마이너스 2 AD BC 여기는
플러스 2 A, C, B, D.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보니까 A, B, C, D, E, F, G, A, B, C, D, E, F, G 하기 똑같은 거야. 사라져버려 얘들이. 그래서 얘들밖에 안 남게 되고 얘들은 다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돼요. 봐요. 요 놈이랑 요 놈이 공통인수가 A의 제곱이니까 이걸로 묶어주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인수는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묶어주면 또 공통인수가 나와서 얘는 그냥 그냥 이거였어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을 전개한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요. 너 알고 있지 않니? 얼마라고? 1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A제곱 B제곱도 알고 있지 않니? 얼마? 20이라고 알려줬어. 얘도 얼마? 20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 100 더하기 AC 플러스 BD의 제곱은 얼마?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그래, 너는 300인 거야. 300이니까 하나당 3루트 10이 돼야겠네요. 오케이? A, B, C, D는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되니?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붙지가 않겠고 이 값은 3루트 10이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떠올릴 수 나는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생각해서 풀기는 힘들고, 이것과 똑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똑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학교 시험에서 본 기억이 아주 오래전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심려하고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납득이 안 돼요. 저거 써야 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자, 요 조건들, 요거 가지고 우리 이미 고동석 상을 끝냈으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0이다?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원 위에 A와 B가 존재한다예요. 맞니?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원 위에 A, B가 존재한다예요. 이해돼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4분면 A, B가 양수니까 1, 4분면 어딘가에 A, B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C, D도 똑같은 원 위에 존재합니다. C, D도 똑같은 원 위에 존재해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해석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 AD-BC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AD-BC. 계수를, 아니, 지금 이게, 좌표를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고 있죠. 무슨 이렇게 있었는데, 뭐지? 뭐 구할 때 이렇게 X자로 곱하고 뺐는데? 기억이 안 나, 뭐지? 뭐 할 때 X자로 곱하고 뺐는데? 안 나오네. 오케이요. 넓이. 아유, 생소하네요. 합시다, 이거 하고 갑시다. 넓이 구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거 오지게 중요한데? 혹시 그 좌표 평면에서 쌤이 싫어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니, 싫어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구나.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기. 좌표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사선식 같은 거? 그렇죠? 사선식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식이 복잡하니까. 사선식의 특별한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선식의 특별한 버전.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됐니? 사선식은 설명 안 해도 됩니까? 나 그거는 아예 한 번도 아예 안 쓰거든. 사선식을 선생님은 안 쓸게요. 안 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어차피 넓이나 길이 같은 것들은 좌표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 점을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원점에다가 박아요. 이렇게 되니? 원점에다 박고 나면 그때 이 넓이를 아주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만 쪼져 당기자. 여기 좀 말고 가있어. 이때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놈의 좌표가 x1, y1이고 얘의 좌표가 x2, y2일 때 삼각형 OAB의 넓이는 크로스로 곱해서 뺀 다음에 2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y1, x2 마이너스 x1, y2 해서 절반 하시면 되고요. 되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뿅? 내가 한 번도 안 했니? 하이 들어봤니? 웃어? 개념을 낼 때 알려주셨네요. 개념을 해도 안 돼? 오케이. 왜냐면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 더 해드리고 갈게요. 증명도 간단해요. 사선식은 증명 못해요. 증명하기 정말 빡세요. 사선식 증명하기는. 그 사실 사선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의 외적에서 나오는 개념이라서요. 좀 교육과정 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얘는 중학과정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 훨씬 좋아. 자, 갈게. 등적 변형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요. 등적 변형은 뭐냐면 이것의 넓이 또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로 모양을 바꾸는 걸 보고 등적 변형이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제 꼭지점에서 x축과 y축에다가 평행하게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 사각형의 넓이에서 쪼가리들을 빼가면서 사각형 넓이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잠시만요. 좌표는 여기가 이제 x1,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x2, 여기가 y2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저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핵을 해석하고 들어가. y1, x2는 뭐게요? y1, x2는 여기가 y1, 여기 x2야. y1, x2는 이 삼각형의 넓이야. y1, x2 이 삼각형의 넓이야. x1, y2는 뭐야? x1, y2는 이 삼각형의 넓이야. 이 삼각형. 빼면 뭐 나오니? 기역자 나오니? 이 기역의 절반이야. 저 삼각형 넓이가. 일단 여기가 목적지야. 왜요, 선생님? 간단해. 자, 삼각형을 쪼갤게요. 이렇게. 3개로 쪼개겠습니다. 삼각형을. 지금 녹색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 요거 3개로 쪼갰거든요. 이 중에 두 개를 조금 이동을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빨간색부터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의 넓이나, 잘 봐, 이 친구의 넓이나, 요 놈의 넓이나 서로 같냐 다르냐? 처음에 이 빨간색 이것의 넓이하고 이 넓이 같아 달라? 같아. 이게 등적 변형이야. 녹색도 마찬가지. 이거랑 넓이 같아 달라? 같지? 이해돼? 여기랑 여기 넓이 같아. 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이 3개를 더하면 돼요. 이제 이 3개가 기역자 모양의 정확히 절반이네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무조건 숙지하세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간결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숙지하세요. 무조건.
됐나요? 크로스 그러니까 교점을 크로스로 곱해서 반 쪼개면 그것이 넓이야. 시간이 많이 걸렸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 문제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AD-BC라고? 이거 넓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넓이는 아까 어떻게 했지? 요놈의 절반이지 않았습니까? 그 넓이가 얼마나 뜻이냐면 5라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5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5일 때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잘 봐. A하고 B가 원 위에서 움직이고 CD도 원 위에서 움직이고 이 넓이가 5이기만 하면 A, B, C, D가 어디에서도 이 값이 같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A, B, C, D를 이것도 원래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이것도 나중에 뭐 기하에서 나오는 내적 같은 거. 근데 상관없어. 몰라도. 그러면 A, B, C, D를 내가 계산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줄 거야. 옮겨주게. 그래서 어디로 옮겨주는 게 편하냐면은 한 점을 그냥 저기 시작점 여기 C, D를 여기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니? 해석할 때 여기 넓이가 뭐가 되게끔 5가 되게끔 이렇게 A, B, C, D의 위치를 잡아주고 우리가 A, B, C, D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 직접 구하니까 C는 얼마가 이거 좌표가 이건 얼마가 되고 2 루트 5, 0이 되어버리고 여기 넓이가 5라고 했는데 이 넓이가 5라는 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중심각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변의 길이가 2 루트 5 여기도 2 루트 5 지금 나 이거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2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A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려고요. 이 값이 얼마? 5.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루트 5의 제곱 사라지고 4 남으니까 2분의 1이 되어서 세타가 30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타가 30도. 여기가 30도니까 얘는 실제로는 더 낮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요점의 좌표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에 해당하는 게 2루트 5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B의 Y 좌표가 루트 5가 될 것이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Y X 좌표는 루트 15가 되거든요. 오케이. AC 플러스 BD는 10루트 3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뭐 상당히 오버해서 갔죠. 지금 정말로 네, 오버해서 지금 개념을 해석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앞에 나왔던 문제 풀이가 내 기준에서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걸 연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럴게요. 그 갔습니다. 벌써 배달 갔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안 돼. 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무슨 방정식이었지 이게? 이 녀석 4번이 무슨 방정식이었지? 상반 방정식이었거든요. 4번이 상반 방정식이야. 상반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어. 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1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상반 방정식은 a, b 쓰면 안 되겠다. pq라고 쓸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개수하고 맞춰보면은 x 세제곱의 개수가 x제곱 2a니까 q 더하기 p가 2a. 오케이. p 더하기 q는 2a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1 더하기 pq 더하기 1. 그러니까 2 더하기 pq는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요. 얘를 인수분해했다고 가정하고 개수랑 상수항이 전부 다 정수인 1차식의 개수. 1차식의 개수.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쨌든지 간에 4차식이잖아요. 4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이빠이 쪼개면 1차식이 몇 개까지 나오겠니? 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최대 4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어떤 경우는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나오는 1차식의 개수 최대 4개, 1개. 그래서 그것을 n에 a, b라고 하자는 거고.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기억으로 먼저 워밍업을 해보세요. a가 0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fx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이 친구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네. x의 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요?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각각의 제곱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 서로 다른 1차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1차식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 이렇게 한번 맛 좀 봐요. 다시 1차식이 총 4개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를 이것을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n의 0, 마이너스 2는 2개가 됩니다. 서로 다른 1차식이 2개니까. 됐니? 이러면 되겠구나. 2번도 알려줬어. 2번도. n의 a, 2가 1인 게 있나봐. 그 a가 2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a는 a인 거고 b가 지금 2인 거거든요. b가 2인 거야. b가 2이면요. 저렇게 되는 거야. 저기 pq로 이야기를 하면 p 플러스 q는 뭐 그대로 이해가 될 거고 b가 2니까 pq가 얼마가 되어버려? 우와 그러네. pq가 0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p가 0이라고 하면 q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라서 오케이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저기에는 식이 x의 제곱에 플러스 1 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pq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너는 1차식이 될 수 없죠. 얘는 1차식 만들 수 있죠.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밖에 안 돼요.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밖에 없어. 왜냐면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1을 만들 수 있는 정수 2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1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건 근데 이 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a가 몇 개다 이렇게? 2개가 된다. a는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정도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겠죠. 됐나요? 세 번째 것도 볼까요? 세 번째는 b가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 놈으로 그대로 써보자. p 플러스 q가 2a이고 2 플러스 pq는 a의 제곱 플러스 2이고 그래요. 이렇게 되네요. 자, pq가 2a, p 더하기 q가 2a이고 pq가 a제곱이에요. 이거 pq 확정되거든요. 뭐게요? p도 a, q도 a로 확정됩니다. 이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생각해서 2차 방정식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PQ가 이것의 2차 방정식이 해라면 두 분의 합이 2A이고 두 분의 곱이 A의 제곱이니까 이것의 두 분이 PQ라면 PQ가 모두 다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P도 Q도 A. 그래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항상 1차식인 인수가 한 개 이상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이게 1차식인 인수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도 생각해도 되겠다. 뭐 A가 1이어버리면 어때요? 인수가 아예 안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3이어도 안 되고 4여도 안 되고 딱 2일 때만 또는 마이너스 2일 때만 가능할 테니까 디귿번은 틀린 제곱입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야, 시간이 또 부족하네.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줄여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자주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 자체가 겁나 자주 나와요. 이 그림 자체가. 이 그림 보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왜 자주 나오냐고 기출이었거든. 닮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 이 등변 삼각형인데 이 변의 길이도 8이고 이 변의 길이 AC의 길이도 8이다. 적당히 A 잡고 B 잡고 C 잡아서 P1, P2를 잡았다. 평행선을 그렸다. 그리고 뭐 교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줬다. 근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야, 됐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ABC의 넓이 2분의 1. 잘 봐. 이 세 개의 삼각형은 완벽하게 닮은 맞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 닮은 B가 있을 텐데 닮은 B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C이고 이 변의 길이가 B이고 이 변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닮은 B가 A 대 B 대 C죠. 맞아요? 그러므로 넓이의 B는 제곱 B니까 C의 제곱대 B의 제곱대 A의 제곱대 저 대형 엄청나게 큰 A, B, C는 뭐의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야. 제곱 K가 될 거야. 이렇게. 오케이. 문제에서 알려줬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쪼가리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네. 2배네. 큰 거 A, B, C의 넓이가 작은 것들 이 전체의 넓이의 절반 2배래. 오케이. 그럼 식을 세우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K는 어차피 약분시킬 거니까 K는 안 쓰겠습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K는 약분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에 2배가 와우! 좀 반가운 식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는 할만해. 그때 이해를 구하시오. A, B, C가 서로 같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구해봐야 되냐면 A, B의 B, C의 CA도 구해봐야 되겠네요. 얘를 구하려면 그냥 얘를 전개해보면 되겠지? 얘를 전개하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에 AB, BC, CA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이 되고 계산을 좀만 해볼게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써버릴게.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나왔고 이게 8이면 8, 8, 64 얘는 얼마가 돼? 32. 오케이. 너도 알았어.
그 다음에 얘가 32였고, 아니 넘겨서 정리해. 그래, 너는 64 쓸게 그냥.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돼야겠네요. 네. 그래서 A, B, B, C, C에 16이라고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놓고 문제를 보니까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다 구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저 시계값은 8 곱하기 32 빼기 16이 되어서 16 곱하기 8, 2의 7승 128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서요. 아주 잘 만들어진 기출문제라고. 참고로 쌤이 심화 문제를 볼 때 매우 잘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체감이냐면요. 한 7개 학교 정도에서 하나 정도 나오면 매우 잘 나오는 겁니다. 심화 문제는. 7개 학교 중에서 하나 정도가 매우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100개 이상의 시험지에서 본 적이 최근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 페이지도 보낼게요. 어쨌든 얘는 잘 나옵니다. 고등수학은 중학수학하고 다르게 문제 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7, 8개 학교에서 하나 정도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3개 학교 중에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 3개 학교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오면은 아주 출제율이 높은 건데요. 일반 문제들도. 몇 가지 유형들은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문제들도 있죠. 자, 완전히 숙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할 시간이 있어요. 예! 이거 네, 인수분해가 어렵진 않지만 경우를 놓치지 않고 다 세야 되는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5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모든 이것을 인수분하면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A의 n-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몇 개의 인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4모, x-3모, x-별 이런 식으로 모두 다른 숫자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A의 n-를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저기에서의 A의 n-1은 여기에서의 모든 근의 합이죠. 여기 플러스로 쓸게요 차라리. 여기에 있는 모든 상수항들의 합이죠. 맞나요? 네모, 세모, 별 등을 다 더했을 때 A의 n-을 되겠지? 그리고 네모, 세모, 별을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되니? 1000이 되는 거지. 상수항 다 곱하면. 곱해서 1000이 되는 것을 적당한 인수로 쪼개서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숫자들은 130 언저리에 있다. 130 언저리.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 3개하고 5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냐? 130 언저리에 있게 일단 뭔가 찾아야 돼. 여기 숫자 조합해가지고 2 3개, 5 3개로 130 근처에 있는 숫자 뭐 만들 수 있나? 125. 5만 3개. 맞니? 찾아봐. 일단 근처에 있는 거. 5 3개에다가 8 곱하는 거 가능하겠네. 그럼 이거 125에다가 8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인수 네모, 세모에 대한 이야기야. 네모, 세모, 별, 역삼각형 있을 때 5의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을 더해도 되니까 125에다가 8 만들 수 있고
그래서 133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1 추가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2개 추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1차식을 했으니까. 하나만 추가되니까 125 더하기 8 플러스 1인 134도 가능합니다. 또 125 근처에 있는 숫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5에다가 이번엔 2 2개하고 2 하나 이렇게 쪼개도 되겠다. 이렇게 쪼개면 125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얼마니? 131이니? 있네요. 125 더하기 4 더하기 2 있어. 당연히 저기 있으면은 플러스 1도 더 가능하니까 132도 만들어지네요. 12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35는 해볼 필요가 없겠죠. 객관식이니까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조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등상하고는 이제 고등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죠. 경우의 문제로 봐야겠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은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는 인수분해 편이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대등급이나 블랙라벨이 좀 더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하이엔드는 좀 어렵습니다. 복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이 아까운 시간들 보내시면 안 돼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지각 잡을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